안녕하세요. 그림 스토리텔러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저 뒤쪽으로 그림 한 작품이 보일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추측. 오늘은 제가, 오늘 수업을 하는데 아마 그게 영어 저희 학생 그 모의고사에 39번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위대한 사상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상가들, 심리학자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자 이야기를 하다가 심리학은 과학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잠시 사상가들,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어요. 수업 중간에. 그래서 저는, 오늘 갑자기 제 그림하고 어떤 철학자들과 그리고 지금 현대 미술, 모더니즘이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냐 이런 이야기를 중간중간 많이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네, 잠시만요. 각도가 조금 안 맞아서. 네. 잘 맞는지 모르겠네요. 빛이 너무 빛난가요? 네, 조명을 제가 조금 어둡게 해보았습니다. 방향을 조금 틀어보겠습니다. 세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제가 모더니즘이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냐라는 말을 하기 전에 모던이라는 단어는 현대의 이런 뜻이죠. 그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스트라는 단어를 앞에 딱 붙여가지고 그 이후, 지난, later 또는 post, after 그런 뜻이래요. 자,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많은 작가들은 이제 연구도 하였고 사회학자라든지 특히 예술가들에게 있어서는 이 단어는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냐 모더니즘이냐 당연히 순서를 가리자면 모더니즘이 먼저 우선시 되는 거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아마 재미없다고 탁 나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찌 보면 어렵기도 하고 근데 또 본인이 뭔가 지식을 쌓고 싶을 때에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듣는다면 그래서 이성에 대한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이성이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성주의, 즉 레이셔널리즘이라고 하여서 근대 서양 사회를 지배하는 중심 이념이었죠. 그런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근대 계몽주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Enlightenment를 해가지고 뭔가 깨우치는, 일깨우는 계몽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특히 이것은 서양의 근대 바로 이성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그것이 주축이 되고 중심이 되어 있었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퍽 튀어나와요. 1926년에서 자 이분이 아마 꽤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질 들레이저라는 분이 또 나와요. 그분은 1925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점에 다 태어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자크 데리다 이런 사람들도 1930년대 사람으로서 되게 이분들은 이성주의에 입각해서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그럼 모더니즘을 비판했다는 거는 그 시대의 계몽주의 어떤 이성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반이성주의적 입각에서 포스터 모더니즘 이것을 주장하였어요. 이들은 역사, 철학의 문제 그러한 것들과 관련되어서 많은 이야기를 던졌는데 특히 우리의 질 들레즈라는 이분은 근데 이성의 재검토라는 사조 안에서 전통적인 경험론, 관념론 이러한 기초 형태를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 1972년 동료 가타리와 함께 앙케 오이디푸스를 저술해서 기존의 정신분석의 반기를 들고 니체주의적 틀 안에서 프로이드와 마르크스를 통합하여 20세기 고정관념을 되게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더니즘의 역사관을 되게 비판하면서 그러한 거대 담론은 이성의 한계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들레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개념을 어떤 리좀이라는 그 모델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식물의 뿌리, 그 식물의 뿌리 형태는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주축뿌리, 콩이라든지 옥수수 이런 잔뿌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항상 거기에 중심이 있고 여러 뿌리들이 뻗어나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뿌리에는 주축뿌리냐 또 수염뿌리 형태 이러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리좀은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땅밑 줄기 뿌리 식물이라고 하여서 땅밑 줄기 특히 감자라든지 잡초처럼 중심이 없이 막 사방팔방으로 뿌리가 나서 이제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리좀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요즘에 네트워크처럼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중심적인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것을 동물의 무리에 이제 비추어서 리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어떤 쥐를 한번 볼게요. 쥐가 살면서 식량을 조달하려고 이동하고 운신하고 출몰하는 어떤 구레 형태도 하나의 리좀 형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좀은 일단은 센터, 중앙이 없다는 거, 그다음 시작도 끝도 없이 수없이 많은 고원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원은 중앙 집중되지도 않고 위계적인 질서도 없고 외부의 목적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들레주는 자신의 생각을 과감히 드러내는 1000개의 고원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리존 모델을 통해서 모더니즘과 대비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특징이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물의 존재 방식이 중심적이지 않고 탈중심적이고
연속적이지 않고 단절적이고 법치적이지 않고 되게 우발적인 이러한 형태의 이성주의에 굉장히 대비되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반이성주의를 입각시킵니다. 그래서 통일성도 아닌 다양성이라고 보고, 여기에 모더니즘은 뭐라고 할까? 조금 벗어나는. 그래서 계몽주의에 대표되는 모더니즘은 이성을 통해 보편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보편적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더니즘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확실한 토대가 있다고 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한 확실한 토대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더니즘을 파운데이셔널리즘이라고 부르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반토대주의다 해서 안티 파운데이셔널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기본관념을 바탕으로 모더니즘의 역사관을 확 비판하죠. 네, 우리 푸크는 근대 계몽주의 시대의 문제들을 해체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뭐라고 했냐? 계몽주의는 무지에 대한 지식의 투쟁이요, 환상에 대한 이성의 투쟁, 편견에 대한 경험의 투쟁, 오류에 대한 이성의 투쟁을 진보로 간주했지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은 다 해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투쟁은 지식과 무지 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수많은 지식들 상호간의 투쟁이며, 그 배후에는 자본과 권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대에는 학문과 지식이 발전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더 포괄적이고 되게 기업적인 지식들, 다시 말해서 상품성이 있는 지식들이 그 지역적인 특수한 지식들을 흡수하거나 몰아내는데, 그 배후에는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투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사소한 지식들은 다 제거되고, 지식들은 규격화, 등급화되고, 나아가 중심적인 지식과 주변적인 지식들로 차별화된다라고 하여 지식은 자본과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역사적 지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역사적 지식도 그 배후에는 자본과 권력의 투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고, 역사적 지식은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역사의 법칙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지식은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여러 권력의 투쟁에서 형성된 잠정적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역사의 보편적 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역사주의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편적인 발전 법칙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가 뒤섞인 권력 투쟁만을 볼 수 있을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푸크는 이성을 통해서 역사의 법칙이나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려는 모더니즘적 역사관의 거대 담론은 포기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대신 감옥이나 공장이나 학교와 같은 작은 공간에서 작용하고 있는 되게 미시적 권력 관계를 분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더니즘의 역사관은 이성주의에 입각해서 역사의 보편적 법칙과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반이성주의에 입각하여서 거대한 담론을 비판하고 미시적 차원에서 권력관계 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제가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강력한 차이, 즉 이성주의일 것이냐 반이성주의일 것이냐. 근데 이성주의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런 것 같아요. 딱 보편 체계적인 것, 일반화시킨 것, 그래서 조금 틀어지면 쟤 왜 저래? 이런 느낌. 그런데 반이성적이다라면 다양성을 또 추구할 수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한 번쯤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철학적 이념,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은 뒤에 제가 그린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저 그림을 보다가 아까 말씀드린 천개의 고원, 갑자기 그 그림이 그림이 아니라 그 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는 사실상 제가 황토길을 걸으면서 만약에 저 황토길이 저 색깔이 붉은색이었다면 문득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발바닥을 매일매일 빨갛게 물들여서 제 온몸이 불타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저기는 원래의 땅 색깔이 아니라 황토, 붉은 적색토, 적토라고 하죠. 적토로 저렇게 상상을 해서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위에는 많은 다른 것들을 레이어드할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길어졌지만 유튜브 영상은 절대로 사람들이 긴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성적으로 볼 것인가? 비틀어지고 조금 다른 형식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모더니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냐, 이렇게 저의 해석이지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안녕!